안녕하세요. 쟈윤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오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로 인해 현대인의 문제가 대란을 일으킬 만큼 매우 심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2년 전에 위장 문제로 상담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당뇨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데리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만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말에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번 연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당뇨는 정말 중요한 질병이고 그 질병이 지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증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이기도 합니다. 당뇨는 증상으로 알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당뇨에 걸리면 목이 마르다 혹은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 당뇨가 걸리면 많이 먹는다, 배가 많이 고프다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는 당뇨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병도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장기간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매우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당뇨는 철저히 혈액 검사를 통해 의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통해서 당뇨를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에 당이란 것은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재는 것과 공복 후에 재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몸에 증상이 있을 때 당뇨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 완치를 위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경우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당뇨 수준에서는 당뇨의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당뇨에 걸리면 완치보다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완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만약 건강한 식단을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당뇨가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당뇨를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당뇨의 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 조절을 잘해서 그 수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당뇨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부 한의원에서도 당뇨 완치시켰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전당뇨 수준이거나 아니면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췌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과 남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축적하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췌장은 현대인처럼 자주 많이 먹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즉,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더 많은 인슐린이 나와야 정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인데 실제적으로 췌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쳤다고 하는 것은 인슐린의 양과 기능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이 오직 당 수치만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된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더 강합니다. 혈당의 조절은 반드시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밥 한 공기 먹지 않는 효과를 얻으려고 트레이드밀에서 보통 속도로 뛴다면 30분에서 40분은 달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당뇨분들이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운동이 식욕을 자극하여 더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뇨는 매우 복잡한 질병이라 일반인들이 혼자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이나 발 혹은 말초신경병증 말고도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매,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당뇨를 20년간 이상 앓고 있는 분은 75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당뇨가 심해지면 우울증, 불면증도 일어납니다.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발, 다리, 어깨, 목, 허리 등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혈당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혈당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당에 관련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오해를 극복하고 당뇨를 막기 위해 3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에는 당뇨 검사를 위한 것이 HbA1c, EFR, 혈당 검사, 신장 검사, 간 검사, WBC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속해서 검사한 혈액 검사지를 비교하면 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혈당 측정을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배에 패치를 붙이고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6개월간에 붙이는 패치가 나와서 혈당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끼 정도 먹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녁에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췌장을 쉬게 하자는 것입니다. 췌장이 건강하면 결국 당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췌장의 건강은 금식과 운동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을 숙면이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면 건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몸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 몸을 고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